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등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창업 중소기업 뼈색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청년 창업자분들이 유튜브나 크리에이터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제각각인데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무조건 창업 감면이 안 된다라는 글도 있고, 조건만 맞으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유튜버인데도 어떤 분은 5년간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어떤 분은 한 푼도 감면을 못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버 창업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 핵심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관련된 업종 코드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에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업종 코드를 신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종 코드 940306, 즉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입니다. 이건 편집자나 촬영 스태프 같은 직원도 없고 별도 스튜디오나 사무실 같은 물적 설비도 없이 그야말로 혼자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를 다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업종 코드 921505입니다.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이고요. 이건 편집자나 작가, 매니저 등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전용 스튜디오나 사무실과 같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즉 핵심 기준은 직원 고용과 같은 인적시설이나 스튜디오, 사무실 등과 같은 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인데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즉 921505로, 그리고 둘 다 없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40306으로 분류되는 건데요. 이 차이가 단순히 부가치세 신고 의무 차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창업 중소기업 뼈세 감면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업 중소기업 뼈세 감면이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됩니다. 감면 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총 18개 업종인데요. 여기에 바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 죄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요건 같지만 의외로 창업 감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변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최초 창업이어야 하는데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청년 창업에 해당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기준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창업 나이가 38세인데 병역 의무를 5년간 이행했다면 33세로 인정받아 청년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상당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 시점이 2025년 이전이냐 26년 이후냐에 따라 감면율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둘로만 나눠서 감면율을 적용했는데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는 이 지역 구분이 한 단계 더 세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년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제외한 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인천 일부 지역 같은 곳에서 창업을 하면 감면율이 75%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과천, 성남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율이 50%로 적용이 됩니다. 즉 수도권이냐 아니냐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같은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지 아니면 아예 수도권 바뀐지까지 3단계로 세분화되는 건데요. 같은 수도권이라도 사업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75%냐 50%냐로 갈리게 되기 때문에 청년 유튜버 분들도 사업자 등록 주소를 정하실 때 이 부분 꼭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연간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하대 한도가 5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감면율 100%를 적용받으면 산출세액 전액을 한도 없이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는 감면 금액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의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산출세 자체가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흔치 않을 테니까 당장 크게 영향을 받을 변수는 아니지만 사업이 성장하시는 경우를 위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버도 정보통신업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입니다.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을 판단할 때는 국세청 업종 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940306과 921505 두 코드 모두 정보통신업에 해당합니다. 인적설비나 물적설비가 있느냐 없느냐로 국세청이 코드만 나눠 놓았을 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면 둘 다 정보통신업이니까 둘 다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적인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입니다. 먼저 91505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춘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건 일반적인 사업체의 모습과 같습니다. 최초 창업이고 중소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보통신업이라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 뼈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940306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인데요. 이 업종은 인적 설비도 물적 설비도 없는 말 그대로 인적 용역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인적 용역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창업 중소기업 세 감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적용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니 정보통신업이라는 업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감면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건데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창업 감면 제도의 취지는 창업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요.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이나 장비에 투자를 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이 감면 제도의 정책적 목적입니다.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1인 용역 사업자는 이런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감면 혜택을 적용할 때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창업 감면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4036과 921505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같은 정보통신업이지만 인적, 물적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한쪽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한쪽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답이 보이실 텐데요. 창업 중소기업 특수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업종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영상 편집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별도의 스튜디오나 사무실을 마련해서 92505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적, 물적 설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면서 업종 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등록을 하신다면 정보통신업이라는 좋은 업종에 속해 있으면서도 창업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직원 채용이나 스튜디오 임차까지 할 여력은 없는데 이미 940306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활동 중이신 분들은 창업 감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최근 국세청 유권 해석을 보면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나온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서 인적 용역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후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을 새로 갖추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요. 즉 지금 940306으로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향후 편집자나 촬영 보조 인력을 채용하거나 전용 스튜디오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업 형태를 갖추고 폐업, 재등록 절차를 거친다면 그 시점부터 창업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책 하나 놓고 스튜디오입니다 하거나 실질적인 업무 없이 이름만 직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인력인지 실제로 촬영이나 편집 등에 활용되는 공간인지가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형식만 갖추고 실질이 없다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에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재창업 시에는 폐업 전에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순히 형태만 바꿔서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 개시의 경위나 실제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사전에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튜버의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업종 코드 하나, 사업장 소재지 하나의 선택이 향후 5년의 세금 부담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